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죠. 이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5.18과 광주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서 오늘 이 문제의 발언 이후 이틀이 지난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은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성영 위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네. 논란이 이제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고 그동안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비유라고 본인은 하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5.18의 당사자가 정치를 잘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경쟁 후보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에 정치가 어디 있었느냐. 그게 독재고 바로 군사정권 시절의 일 아니냐. 그것을 마치 당평 인사의 모범처럼 전범처럼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여론이 악화되고 당내 여론까지도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밀려서 고른 단어가 유감이다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감이라는 말을 지금 어학사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유감을 흔히 사과를 해야 할 때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유감은 어학사전을 보면 이 사과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이게 사과라는 거죠. 기자들이 이 이야기 듣고 나서 호남 지역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늦었다? 글쎄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간에 그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 경선이 끝나면이라는 거는 내가 경선에서 뭐 당의 후보가 되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TV 토론을 하니까 사실 이렇게 하루를 싹 비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TV 토론 일정이 끝나면은 바로 좀 방문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네.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치인의 발언. 정치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과 정책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말은 잘 못하는데 정책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일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저는 정말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럼요. 예. 그럼요.
사실은 이제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죠. 근데 정치는 정치 시작도 말이고 정치 끝도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말을 잘 못한다 싶으면 말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것도 소음을 없애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있어서 침묵, 말 좀 못한다 그래서 침묵 지킨다 그래서 그 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게 말만 했다 하면 논란을 키우고 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 과정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유리하고, 더더구나 국민의힘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본선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부단히 훈련받고 부단히 말하자면 검증받고 부단히 연습해야지 되는 자리이지,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고, 더더구나 정치인의 말은 대부분 현안과 관련된 말일 텐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는 것은 전부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논쟁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논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 거의 대부분이 합의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진 합의된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오랜 논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는 사법적 단죄를 거쳐가지고 합의된 일정한 공동의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그런 규범,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결론, 이것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5.18과 쿠데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어떤 학자 수준의 견해라든지 전문가 수준의 견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수준에서의 말하자면 공통의 인식, 이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서 과연 국가를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상은 어떤 것인가? 뭐 가령 저럴 때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막중한 대통령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언뜻 그 마키아벨리가 좀 떠오르는데, 목적이 정당해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죠. 예, 그 절차적인 민주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된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표현은 좀 저는 상당히 좀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최초의 발언 말이죠. 인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또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다. 국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두환까지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가지고 경제를 잘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극히 드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또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 후보로서는 옳지 않은 그 비유를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은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다, 사죄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정치는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 화려하게 유려하게 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이 그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그 정치인의 진심과 생각을 고민하지 않고 이런 거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적어도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자신 발언의 취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뭔가 좀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발전은 없는 것일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